방금 소개받은 LS 네트워크스에 근무하는 윤석원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렇게 옆으로 넓은 강의장은 처음이어서 시선을 여러분들한테 다 맞추지 못해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 텐데요. 시간이 40분이라서 이렇게 초가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볼 텐데요. 3년간의 노력, 사실 오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HR원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직 문화, 또 조직 문화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뭘까, 무엇이 어떤 좀 행복한 직장 생활이고 또 그런 것이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오프닝을 바로 심각한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하나의 그림, 요즘에 말에 예스와 노 있는 것처럼 공감되시죠? 그림 무슨 말 하려는지도 아실 거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아주 좋은 날이고요. 아주 즐거운 자리, 편안한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도 나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얼굴도 지웠더라고요. 제가 지운 건 아닙니다. 차마 얼굴을 내기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전 이걸 두고 화가 났다가 이게 유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뉴스에서 나온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기자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요, 네, 보시는 바와 같고요. 한 14년? HRD만 14년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서 신입사원 때는 대기업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엑스퍼트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3년간 역량 모델링 한참 유행할 때 있었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엑스퍼트 컨설팅에서 이제 컨설턴트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1월 달에 LS 그룹으로 이제 LS 전선이라는 곳으로 현업으로 복귀를 좀 해야겠다. 컨설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얘기했는데 돌아가는 걸 못 보잖아요. 얘기는 하고 나왔어요. 잘 끝났대요. 근데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 돌아가는 게 현업에서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 때문에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전선 교육 담당자로 들어왔다가 그룹 교육 담당자 일하고 안성에 저희가 2009년에 연수원을 지었거든요. 여기 HRD 스태프들도 좀 계신 일이라고 봤는데 많이 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갑, 을, 갑 이렇게도 이동을 해봤고요. 현재는 저는 2012년 9월 달에 LS 네트워크스로 이동을 했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HRD 아니면 HRD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조직 문화나 이런 거에 전문가가 아니고요. 한 3년 정도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무슨 멋진 강의를 하거나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크게 보면 세 부류입니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아니면 되게 요즘에 이제 막 핫한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제니퍼 소프트 많이 들어보셨고요. 마이다스 IT 들어봤을 거고, 우한 형제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업이 아닌 데서 도대체 어떻게 뭘 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떤 경험을, 그 사이에서 무슨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또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좀 경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왔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저희는 정장을 입고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2년 1월 달 시무식 사진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2012년 9월에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려면은 아마 2013년 여름에 야외에서 하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건데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이랑 여기 있는 분이 같은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고 굉장히 너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도 똑같고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담당자, 실무자의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뭐 아주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다가 어떤 때는 여기 중에서 관심 있는 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뭐 의견을 받으면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이 추진 배경이라고 적어놨는데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LS 네트워크스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화면을 보시니까 좀 무슨 회사였구나 이렇게 알 거고요. 저희는 사실 49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80년대에 굉장히 잘 나갔던 회사입니다. 국제상사라는 회사였고요. 그게 이제 90년대 말부터 침체기에 빠졌고요. 되게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 법정 관리가 끝나고 2007년에 LS 그룹의 한 가족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는 여기와 사옥 임대와 프로스펙스 딱 두 개만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2007년이고요. 2012년 제가 합류하고 또 제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2012년입니다. 그 2012년이 되는 동안에 스케쳐스란 브랜드가 런칭을 새로 걸었고요. 몽벨, 잭, 아웃도어 브랜드도 들어왔고요. 뭐 자전거 판매, 수입 판매하고 뭐 이런 것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긴 빠졌지만 도요타 딜러 사업도 지금 용산 도요타도 저희가 뭐 자회사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요. 이런 게 기존의 프로스펙스에 하던 사람들이 새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들어갔으면 뭐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브랜드니까 이렇게 할 텐데 기존에 다 각자가 사업하고 있는 거를 흡수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M&A를 한 거죠. 스몰 M&A들. 그래서 뭐 스케쳐스 대표자가 우리 회사로 들어오면서 팀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M&A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HR 분들이 계시니까 PMI 작업들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땐 PMI 작업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각기 다 다른 회사들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완전히 이렇게 섞일 시간이 별로 없던 상황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각기 이제 조금 따라국밥처럼 놀고 남의 회사인 것처럼 갖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브랜드들이 있다면 여기는 뭐냐면 뭐 미생을 저희가 찍었냐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옛날에 국제 상사였잖아요. 상사 시절엔 프로스펙스만 판 게 아니라 글로벌 트레이딩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사 기업도 2010년부터 다시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니까 상사는 또 브랜드랑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인물들도 상사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이고 경력사원과 또 브랜드별 조직, 옛날 국제상사 때 있는 분들, 새롭게 LS로 들어와 있던 신입사원들에서부터 커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2012년의 모습은요, 그냥 제가 이건 올해 여름에 대관령 목장 가서 찍은 건데요. 정말 사일로가 있구나. 사일로 현상 들어보셨죠? 집단, 자기 부서 이기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큽니다. 이게 한 1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폐에 들어가는데 2012년도에 제가 처음 합류해서 LS 네트워크스를 봤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저런 사일로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또 2012년은 공교롭게도 저희 CEO가 이제 새로운 CEO가 새롭게 요즘 말로는 정권을 잡은 그런 출발한 시기였고요. 그 당시 새로운 CEO가 출범하면서 구성원들이랑 굉장히 그 CEO는 아까 보셨던 사진 속의 인물인데요. 그분께서는 굉장히 그런 구성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렇고요.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는데 직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회사로 들어오면 사장님, 우리 회사의 비전을 좀 저희들한테 주세요. 우리는 어떤 방향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까? 라는데 그게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4월부터 해가지고 한 9월까지
비저닝 작업들을 했습니다. 비저닝 작업을 한 이후에 비전 선포식을 9월 말에 했었고요. 저는 9월 달에 합류했으니까 뭐 앞단에 있는 작업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리포트만 쭉 보고, 그래서 잘 그 비전 선포식을 준비하는 작업에 제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교육쟁이니까 앞에 나가서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만들고 사장님한테 딱딱하게 읽지 말고 뭐 그 스티브 잡스처럼 멋지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슬라이드 스크립트 다 써가지고 드리고요. 이런 거에다가 거기다 멘트 다 적어서 사장님 이제 약간 그 프레젠테이션 티칭을 이렇게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장님이 막 발표하시고 그때 CHO가 뭐 사회 보고 그럴 때 저는 뒤에서 이거 펀치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선포식을 잘 마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9월에 와서 오자마자 업무 파악하고 회사 분위기 좀 익히고 했을 때 첫 번째 과업을 하나 잘 넘겼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컨설팅이 했을 때 그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컨설팅이 그 뭐 4월부터 8월 말 9월까지 이렇게 진행돼서 그 결과로 비저닝을 딱 정하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넥스트 스텝을 아무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뭘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컨설팅 보고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항상 보면 뒤에 뭐가 남아있죠? 이러이러한 걸 하세요.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역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그냥 혹시 그 뒤에 스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CHO한테. 그랬더니 CHO가 해야지. 그럼 이 전담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조직에서 이 일을 하려면 굉장히 일을 많이 벌리려면서. 그래서 아무나 데려오고 파트타임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그래 뽑아. 그래서 했더니 뽑으래요. 그래서 사내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공모제라는 걸 아실 거예요. 사내에다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사실은 뭐 그 일을 하기 전에 등 떠밀려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회의 시간에 제일 싫어하는, 회의 들어가면 많이 좀 싫어하시잖아요. 뭐 대표분이나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은 좋아하겠지만 회의를 들어갈 때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아이디어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기 안 하시죠?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시키죠, 얘기하면. 그게 싫었어요. 저도 그게 되게 싫어서 아이디어를 안 내거나 저한테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한테 시키면 그건 나 말고 딴 사람 시키지 않으면 나 다음부터 얘기 안 할 거라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사실은 이런 일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육쟁이로만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넥스트 스텝 조금 더 확대된 일, 그렇다고 제가 인사로 들어가서 급여 일을 뭐 보상을 하고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조금 변화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손을 마치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나대는 것처럼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경험 얘기하다가 존 코터의 변화관리 8단계를 이게 보는데 다 아시죠? 이런 내용도 이 관심 있는 주제에 있기 때문에 읽어보셨죠? 코터의 8단계는 아시죠? 그러나 책은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본이 되게 옛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되게 우화식으로 재밌게 나왔고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변화관리 8단계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 되게 조금 이렇게 되게 믿고 있고요. 저대로 스텝을 밟아가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것들로 한번 좀 간접 경험을 해봐서 자만심,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벌써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해 하니까 프로젝트도 했고 또 비저닝도 발표를 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치도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강력된 혁신팀을 구성하는 거가 두 번째였죠. 팀을 먼저 짜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팀을 짜는 작업을 아까 사내 공모를 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얘네들이 일 잘하는 애들이래.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한번 레퍼런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좀 개인적으로 만나도 봤고요. 그랬더니 의지가 없어요. 나는 딴 데서 영업에서 잘하고 있고 난 그거라고 또 딴 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지가 없는 사람을 같이 이런 팀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인 스텝으로 저희는
사내 공모제를 통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받았고요. 뭐 저희 전 직원이 그 당시에 도요타가 있어서 한 500명 조금 넘었는데 몇 명이나 지원할까 그랬어요. 사내에서 그게 소문도 돌지도 모르는데 근데 15명이나 지원을 해서 네, 일부 서류에서 제가 정말 대표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 상사부터 있었던 친구 하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새로운 뭐 친구나 아니면 또 젊은 세대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프로젝트를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만나서 정말 의향이 있는지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지 그런 것도 인포멀리 미팅할 때 회사 내에서 저기 좀 떨어져서 일부러 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직문화 특공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저희 스폰서였던 1차 스폰서였던 CHO께서 처음부터 저희한테 저한테 팀장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겸직 팀장으로 계셨고 저희 있습니다. 여기도 이 중에 2명은 자리에 앉아 있네요.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남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칙칙하다. 그리고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특공대 2기. 지금 15년에 지금 저희 팀원들이고요. 저는 여기 있고요. 아까 있었던 2명 중에 여기 있고 새로운 여성 대표도 하나 또 필요하고 또 정말 젊은 사람 사원 대표 중에서도 또 필요하다. 다 과장급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팀을 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시간 순위로 지금까지는 이제 2012년에 연말에 9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진행했던 거고요. 11월에 팀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뭐가 필요할까? 근데 기존에 저희 팀원 중에서 다 기존에 자기가 다니던 부서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인데 저는 되게 답답했던 게 새로 왔으니까 여러 사람을 알려면 그룹웨어 검색해서 인물을 떠봐야 되는데 얼굴 사진들이 다 옛날 사진이에요. 머리가 벗겨지신 분을 만났는데 사진에는 숱이 많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머리를 자르거나 기르거나 너무 다르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소통의 시작은 현재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룹웨어를 싹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밑에다가 저는 여기 적었는데요.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적었는데 그걸 찍어서 하나의 목적만 갖고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웨어의 사진을 바꾸는데 사원증도 바꾸자고 했어요. 그래서 왜 사원증을 바꾸냐? 저희 국제빌딩, 지금 LS 네트워크스 용산빌딩이라고 하는 LS 용산빌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용산빌딩에 저희가 입주 주인이잖아요. 근데 3.1의 법인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요. 저희는 다 이렇게 찌그러져 다녀요. 그리고 옷도 맨날 그냥 뭐 스포츠웨어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니까 주인 같지도 않아요. 사원증 폐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엘리베이터 탔는데도 누군지 모르니까 피야 식별이 안 되니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면서 무슨 소통을 할까 싶어서 사원증을 개편을 해보고 그 첫 작업이 이런 사원증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디자이너 누구 맡기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파워포인트로 다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샘플 만들고 그래가지고 디자인 뭐 결정해서 그대로 나왔고요. 이걸 하는데도 근데 제가 기존 이렇게 오래된 조직이 참 변화하기 어렵다는 게 이거 좀 이쁜 걸로 바꾸자는데 그걸 싫어해요. 뭐 돈이 들어서 싫어하는 거는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대요. 이걸 바꾸는 게 마치 위법을 저지른 것 마냥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바꾸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했더니 CI 매뉴얼집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룹에서 정한 건데 우리는 이게 좀 안 예쁘지 않냐 했더니 그걸 총무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그룹에서 허락이 안 떨어지니까 못 한다고. 그래서 허락 받아오면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2012년에 LS 네트워크스 오기 전에 연수원에 있었는데 그 연수원이 그룹 조직이거든요. 홀딩 컴퍼니였거든요. 그래서 홀딩 컴퍼니의 사장님도 잘 아니까 사장님한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딴 데 사원증 잘한 예쁜 기업들이 그때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과 그런 걸 보면서 사원증은 직장인의 어떤 취업준비생으로 보면 로망이기도 하고 또 패션의 완성이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피스룩의 완성은 사원증이라고. 그런 막 기사를 보여주면서 근데 우리는
LS그룹이 다 B2B 기업들이에요. 중간재 산업재고요. 근데 저희만 소비재들을 파니까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한데요. 했더니 사장님이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일을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뭐 두려우면 잘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두려움 없이 소통을 하게 되면은 뭐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시간 관계 뭐 순서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조금 지금은 다 해서 없어진 것도 지금 막 나올 겁니다. 뭐 여기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요거는 사내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보가 있습니다. 사보는 대부분 다 외주를 주죠. 안에 있는 직원들의 일상을 담기도 하지만 촬영 기사, 작가, 외부 필진 다 들어오면서 맨 앞에 사장님 하나 말씀 들어가고요. 사장님 쓰지도 않았지만 그런 말씀 들어가고 뭐 그런 얘기들 나와요. 돈도 되게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도 없는데 뭐하지? 사내 소식지를 만들자. 그것도 찌라시처럼 만들자 해가지고 뭐 뿌락지라는 뜻이 무슨 뿌리라는 충청도 방언이래요. 그래서 뿌락지라는 거를 만들면서 뿌락지라시 뭐 이런 용어들을 저희들이 좀 차용해서 썼고요. 사내보를 만들어서 매월 발간을 합니다. 저희 팀원들이 다 개인 노동하고요. 다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글 쓰기도 하고요. 가장 발행되는 날의 핫한 이슈가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것들을 저희가 맞춰서 하고요. 뭐 이건 1주년 됐을 때는 특대호라고 뭐 이대호 인터뷰한 거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만 갖다가 딴 겁니다. 이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걸 8P짜리 이렇게 적어서 합니다. 비용은 하나 낼 때 11만 원 나갑니다. 1년에 120만 원 정도면 사내 소식지래요. 거기 보면 안에 사내 직원들 생일을 이렇게 월 달력에다가 찍어놔요. 그러면 그걸 꽤 보시더라고요. 다음 달 생일 누구지? 이거를. 이런 것도 꽤 괜찮은 노동은 들지만 드는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 조직문화팀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LS 네트워크스 조직문화팀하고 검색하면 아마 페이스북이 뜰 거고요. 관심 있는 내용들은 페이지를 뭐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오늘 한 얘기나 아니면 지금 뭐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뭐 사진이나 글로 업데이트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만들었냐고 하면요. 좀 내부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도 외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우리는 이게 잘하고 있는지 뭐 회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외부 사람들로서 들어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우리 이 일을 하는 우리 팀 자체가 동기부여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실제 언제죠? 14년 8월인가요? 언제였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내 큰 행사하면은 사진이 뭐 200개, 300개 한꺼번에 막 올려놓고 이러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강연회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강연회를 만들었고요. 강연회는 통 콘서트라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 그래서 강연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뭐 그럴 때도 있고요. 간혹 뭐 그때 이슈되는 일에 대해선 사장님이나 CHO가 나와서 아니면 어떤 뭐 경영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앞부분에 넣고 뒤에 뭐 연사를 모신다거나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자기 얘기하는 우리 뭐 그런 식으로도 또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게 각 부서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각 팀이 자기 업무와 자기 팀원들을 소개하는 릴레이를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2개 팀씩 이렇게 자기 팀을 되게 특성을 잘 살려서 맘대로 한번 소개를 해봐라. 그러면서 스타트를 저희 팀이 딱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쭉 뭐 이게 계획을 세워서 일정표를 띄웠죠. 그랬더니 아주 우호적인 부탁을 하면 해줄 만한 팀을 한 몇 군데를 먼저 섭외를 해놓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둔 거죠. 몇 군데는 사전에 섭외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팀 소개하는 팀 소개 릴레이를 시작을 해서 그룹웨어에다 올립니다. 뭐 파워포인트로 만든 사람도 있고요. 어떤 데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뭐 사진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갖고 이렇게 자기 했던 그 소개 릴레이인데요. 거기에는 인물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다 들어가고요. 누구고 어떤 생각들을 가고 있고 뭐 어떤 데는 자기의 경력 아니면 뭐 가족 사진을 붙여놓은 데들도 있고요. 자기가 하는 꿈이 뭔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사내 고객이 있다면 사내 고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뭔지 막 이런 것들도 담아놨는데 그걸 릴레이로 쭉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만들고 나니까 다음에 그 책자가 쭉 팀마다 배포하고 이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신입이나 경력 사원이 들어오면 그 책을 주니까 굉장히 이해가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지더라고요. 한 가지를 만들었을 때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또 해봤습니다. 이거는 공간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좀 약간 공간 배치를 이렇게 사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팍팍하게 돌아갑니다. 요즘 어느 회사가 여유롭게 이렇게 막 소통의 공간 자리를 만들고 이러지 잘 못해요. 여기 MS 정도 되니까 이런 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리셉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옛날에는 되게 벅적죽지건 뭐 외부 사람 오면서 미팅하는 공간이었는데 레이아웃을 바꾸고 뭐 어쩌고 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던 부서가 한 층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층이 사람이 안 써요. 리셉션 공간은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 공간이 죽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직원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료실이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없었다가 자료실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책들 저희가 갖고 있었던 조직문화팀 옆에다가 책장을 만들어서 놨더니 어느 순간 사람들이 와서 막 책을 빌려가요. 그래서 그 니즈도 있네? 그럼 그 니즈도 채워주지?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여기서 다니면서 책도 자율적으로 뭐 대여도 해가고 신청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점심 먹고 나서 거기서 이런 데서 앉아서 좀 자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는 공간인데요. 별로 돈도 안 들고요. 괜찮았습니다. 이런 공간도 연출을 했고 북소리 오픈 이벤트라고 해서 뭐 커피 나눠주는 이벤트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조직문화팀 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되게 멋지게 꾸민데 뭐 아니면 보상 체계들이 되게 잘 돼 있는 뭐 애 낳고 결혼하면 다 1,000만 원씩 준다면서요 요즘에는. 좋은 기업들은 다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고 있어서 공간 연출이나 그런 거 말고 또 조직문화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무슨 이게 사내 이벤트나 어찌 보면 치어리딩 조직인 것 같아요. 조직문화 팀 자체가.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이벤트들을 많이 엮어봤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건 뭐예요? 라는 게 있으면 알고 싶은 거 하나만 딱 찍으면 그것만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뭐 이벤트들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듣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몰빵? 몰빵이 크게 들려서 죄송합니다. 몰빵만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이거 그냥 일일 주점 같은 거 한 거고요. 10,000원만 내면 다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요거는 몰빵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돈 하나도 안 들고요. 그냥 돌아다니면 통 하나만 만드세요. 통 하나만 만든 다음에 돌아다니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커피 많이 먹으면 다 쿠폰 하나씩 찍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그걸 잘 관리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채워지면 무료로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많이 하나 찍고 이 서랍 속에 잠자는 쿠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쿠폰들을 다 몰아보고 마지막에 낸 사람 한 사람한테 뽑아가지고 걸리면 그 쿠폰 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때 몇 잔이 나왔다고 그러더라? 한 60잔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쿠폰 하나, 두 개 찍혀 있는 것들이 한 600장 정도가 모였거든요. 실제 낼 때는 이게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는 사람만 당첨 확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쿠폰에다 이름을 적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장을 내면 확률은 10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0장, 20장을 내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만 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걸 하고 있으니까 원래 커피 쿠폰만 한 사람에 몰아주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었던 뭐 사장님이나 다른 경영진 몇 분이 야 그거 재밌겠다. 한 사람만 주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몰빵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선물이라도 몇 개 줄게 하면서 막 이것저것 선물을 챙겨주셨어요. 총무팀에서 남아있는 무슨 선물 세트 이런 것들도 10개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추첨식도 아프리카 TV로 중계하면서 공정성을 위해서 누가 걸렸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아프리카 TV로 아니면 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가 됐다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 기증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물찾기 뭐 이런 것도 재밌는데 뭐 저희 사이트 그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시면 좀 한참 밑에 있을 텐데요. 뭐 좀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작년 9월에 했던 거고 올해는 또 딴 운동회를 했는데 예, 사무실 운동회도 했었습니다. 예, 총 5가지 종목, 의자 컬링, 그 다음에 이거는 활, 이게 모든 거는 사무실에 있는 도구랑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활은 없잖아요. 이거 뽁뽁이거든요. 어디다 쌀게요? 뽁뽁이가 잘 붙으려면 유리창은 깨질 위험이 있어서 위험해요. 네,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우리 화이트보드에 잘 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도 하고요. 요거 탁자에다가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하면 딴 거보다 이게 제일 인기가 높아요. 이게 병뚜껑 보내서 끝에 떨어지면 아웃, 제일 멀리 간 사람이 이기는 거 뭐 이런 건데요. 재밌습니다. 혹시 원하시면은 저희 팀에 연락하면 이거를 전국 총괄 기획했던 예, 인물도 한 명 와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전사적인 어떤 행사 이벤트도 있고요. 어떤 뭐 공간적인 연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자기를 알리거나 뭐 알리는 활동들도 했고요. 요거는 굉장히 소규모 활동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사실 일하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싫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뭐 사장님이나 이런 스폰서십을 받고 이 일을 하더라도 나는 마음에 안 드네.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눈을 피하면서도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눈에 일할 시간은 일을 해주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 딱 1시간밖에 없어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같이 뭐 비슷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저희 팀원인데요. 저희 팀원 중에서 이런 VMD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미대 나온 여자라서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기 재능 기부도 하고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수다도 떨고 저희 손뜨개질도 해요. 요즘에 그 GS샵이랑 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을 아이 모자 뜨는 거 그랬더니 남자들이 갑자기 지원을 해서 코뜨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러는 거죠. 예, 지금 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내내 좀 진행을 해서 아이들한테 뭐 50개, 100개 모자가 나오면 저희가 기부를 하고 대신 회사는 뭘 했냐면 털신망 구매라는 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뭐 조직문화팀에서 주관을 하고 뭐 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들 이런 건데요. 저희 뭐 경영진의 솔선수범이 없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솔선수범을 하시는 분은 뭐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장님이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COE초는 뭐 당연히 저희 팀에 있으니까 잘하고요. 일부 한두 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또 일부는 뭐 바쁘고 뭐 요즘에 경기 안 좋고 치이다 보면 예,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솔선수범에 참여를 시켜야겠다 생각해서 경영진과 함께하는 점심시간, 식사 시간을 팀장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경영진과 그러니까 경영진은 한 달에 2팀과 점심 식사를 해야 돼요. 자기 부문이 아닌 사람들과. 내 자기 섹터가 아닌 뭐 경영 지원 뭐 CFO라면 뭐 영업팀에 그러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다른 부문에서 그 임원 조직에 대해서 기대 사항도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실적을 경영회의 때 누구 몇 번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저희는 모든 활동을 그룹에 다 업데이트해요. 뭐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는 자유 게시판 무슨 행쇼 게시판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활동들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지? 윤석원 부장님이 찍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었고요.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베스트는 경영진의 솔선수범 중에서도 탑의 솔선수범이었고요. 사장님은 굉장히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장님 실에도 저희 직원들이 그냥 쑥쑥 들어가서 사장님 찾으세요. 뭐 이런 일부, 모두가 그러진 않습니다. 일부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들어갈 때 혼자 못 들어가면 저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도 들어가서 괜히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다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식사를 합시다라는 그 TVN 드라마에서 따갔고요. 사장님이 자기를 많이 팔아먹으라고 해요. 이런 활동을 할 때. 딴 데는 잘 안 와? 그럼 내가 나랑 한다고 그래. 뭐 이러시면서 자기를 하는데 이게 윤두준 얼굴에다가 사장님 얼굴 합성한 거고요. 요건 누군지 아시겠죠? 접니다. 저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머리만 이쁘고 좀 작아지면 예뻐져요. 네, 사장님은 뭐 저런 걸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를 이게 고궁에 이렇게 산책을 가서 바로 중앙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산책해서 한번 도슨트한테 이렇게 얘기 듣고 문화해설사한테 얘기 듣고 근데 그날이 사장님 생일이어가지고 우리가 깜짝 파티로 이걸 케이크를 갖다 줬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모자를 쓰세요 이렇게 막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빨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건 두고두고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뭐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전 사원들을 비저닝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해시키고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당연히 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작업들도 교육이란 냄새를 어떻게 뺄까 그러다가 무슨 콘서트처럼 보이자 그래가지고 드림 콘서트라는 걸 만들었고 교육 참가 안내문이 이런 초대장처럼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다 이렇게 하나씩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디테일을 잘 생각하신다면 딱딱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성원들의 저항감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되게 즐겁게 잘 했다면 2014년에는 이해를 한번 시켰으니까 이것도 많이 하면 좋은데 회사에 뭐 이렇게 맨날 교육 가고 있으면 언제 일하냐 이런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00년도에는 합창을 했어요.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1박 2일 동안. 합창을 조금 해보면서 그러면 뭘 느꼈습니까? 막 교육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시작하면서 오디션 하고요. 오디션에서 떨어뜨리진 않고요. 대신 너는 베이스 파트, 너는 노래를 못 하시는군요. 그러면 춤을 추세요. 뭐 이런 거라도 사장님부터 모든 사람이 전 직원이 딱 열차수로 50명씩 들어가서요. 50명이 1박 2일 동안 펜도 안 갖고 들어가고요. 그냥 들어가서 노래부터 부릅니다. 실제 남자의 자격에 합창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박할린이 나왔을 때 그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핵심 가치들을 다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는 남의 소리를 잘 듣는 거잖아요. 경청하는 거잖아요. 합창을 잘하기 위해선 내가 소리를 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거. 남의 소리가 화음이 잘 나고 있는지. 근데 해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제가 교육쟁이 14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했던 어떤 교육보다 만족도 거의 100%였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하는 기업들을 좀 제안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제안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1박 2일 내내 교육을 한다니까. 노래만 부른다니까 한 6시간, 7시간은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한 곳이랑 같이 해가지고 실제 다 디자인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끝났을 때 막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왜 눈물을 흘리지? 이랬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공감하고 머리를 이해한다면 가슴으로 공감하고 이제는 팀 단위로 실천해야 돼서 그때까지는 크로스 펑셔널하게 뭐 차수를 들어갔는데 올해 초에 한 거는 팀 단위로 들어가서 이제는 팀 단위로 통나무 집도 짓고 아침에 밥도 해 먹고 뭐 이런 개념으로 약간 뭐 놀이와 교육 이런 것들의 결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만 하고 뭐 교육만 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 또 필요한 거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도라는 게 사실 평가에 들어가고 강압적으로 하는 HRM에서 얘기하는 제도도 있겠지만 저희는 좀 긍정적인 동기부여, 자발성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정미소 컨셉, 뭐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조직문화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마다 이렇게 쌀가마니를 나눠줘서 이렇게 팀마다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면 야 니네 팀은 야 이 팀은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경쟁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보려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또 제도 중에 하나는 자꾸 뭘 더 하는 일만 하잖아요. 자꾸 근데 뭔가 제거하는 활동도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뭔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제안을 잘 안 하죠. 아까도 제안하면 네가 해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부서에 무슨 일을 내가 제안한다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일 좀 못하는 것 같이 보일까 봐서라도 입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시 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도 그룹에 열었지만 지금 여기 보여준 것은 시즌제로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전원 다 내게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필터링 해가지고 그룹핑하고 그래서 어떤 다시 실행 계획을 한번 짜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활동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년간에 얻은 이 마지막 단원인데요. 교훈은 뭐 많은 돈이 필요한 일은 꼭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실제 딴 데서 잘하는 거 보면은 우리 그 정도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주저하게 되는데 별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의지만 가지고는 잘 안 되고요. 여기서 항상 저는 이런 걸 준비할 때도 생각하는 게 스폰서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탑 리더의 스폰서십을 획득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밑에서부터 우린 하고 싶은데 뭐 그건 안 됩니다. 다 실패할 거예요. 좌절하실 거니까 그 탑의 스폰서십을 그 의지를 그러니까 잠재 니즈를 발굴하는 거를 먼저 잘 해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 탑의 스폰서십만으로도 참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탑은 잘 하고 있는데 밑에서까지 이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의 흐름이 자꾸 끊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메우고자 아까 경영진 이심점심이라는 것도 일부러 넣었고요. 팀장이나 임원들의 참여가 조금 더 활발하지 않으면 이런 뭐 대의도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을 다 끝까지 내려가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요. 남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저희에 맞는 저희도 뭐 어디 벤치마킹 가고 어느 회사가 뭐 했다는 것도 다 들어봤지만 그거랑 저희랑 같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큰 뭐 교육도 하고 뭔가 이벤트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동기부여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각자 회사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야만 회사에서 구성원들의 좀 수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요 QR코드는 여러분들이 잘 찍으시면 저희 조직문화팀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띄워놨으니까 네, 이것으로 제 3년간의 경험의 공유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